기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폭탄 돌리기가 만연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세부적으로 나뉘고 중간 관리자들이 교체되면서 과거에 저지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억하는 빈도가 낮아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 사람이 한 말을 다음 풋내기가 와서 또 하고 몇 년 전에 했던 고민과 실수가 반복되어 기업은 주기적으로 몇 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기업은 전략을 세우고 허물고 다시 세우는 일을 재반복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메비우스의 띠를 돌게 된다. 그 아래 실무진은 몇 년 하다 나가떨어지고 만다. 이런 조직에서는 실력 있는 실무자가 조직을 이끌지 못한다. 실행과 결과 사이 중간지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말뿐인 인사들이 활보하고 그들의 카르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내몰린다. 경영진은 눈과 귀가 막혀 측근의 듣기 좋은 소리에 현혹된 채 인의 장막에 갇힌다. 과거의 실수를 단순히 개인 하드디스크의 파일이나 연차가 오래된 직원의 노하우로만 남겨두어선 안 된다. 회사 서버 등에 누적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 자체에 너무 집착하며 과도한 방법을 동원해 성취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목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업력이 10년이 넘은 소비재 브랜드에서는 조직 개편이 잦은 편이다. 몇 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 디자인 조직과 상품 기획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다. 기존에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고 상품 기획을 하는 직원들이 적정 수량과 아웃소싱 방법을 연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MD라고 명명한 것이다. 디자이너와 상품 기획자 모두 새로운 직무인 MD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이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몇 년 전 80%에 달하던 신상품 판매율이 최근 60% 이하로 떨어지면서 상품을 만드는 역량이 떨어져 직무와 조직에 손을 댄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 같다. 하지만 좀 더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자인만 하던 사람과 수익성에만 베팅하던 사람이 당장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전체 프로세스도 작게는 조작을 위한 ERP 프로그램도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 기존에 두 명이 하던 일을 MD라는 이름으로 혼자 다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두 조직이 한 조직으로 통합되었으니 사람 수도 기존만큼 필요 없게 되었다. 이런 기업의 혁신은 허상이다. 사람에게 일을 더 던져서 실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을 내려 한다. 중요한 정보는 윗선에서만 쥐고 있거나 소위 라인들이 독점하면서 실무에 필요한 정보 공급에는 무관심하다. 이것이 많은 기업에서 발견되는 뿌리 깊은 문제이다. 정보 비대칭의 토론과 공감의 기회를 앗아가 버린다. 최근 한 국내 패션 기업의 기행 아닌 기행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다. 아웃도어 브랜드 칸투칸에서 만든 생비스라는 브랜드의 경영 방식에 대한 것이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업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상품 하나하나의 마진을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 공개한다.
원가가 얼마고 현재까지 얼마나 팔았는지 금액을 다 보여준다. 제조업에서는 금기시되던 일이다. 제품에 대한 정직한 자신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기업은 튀는 행동에서만 그치지 않고 고가의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으로 하이엔드급 디자인을 개발해 자신들의 강점인 아웃도어 기술에 녹여내는 실험을 하는 등 본질적인 제품 경쟁력에서도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시도가 대단한 것은 전사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생비스에서 운영하는 SNS는 업력 10년 전후의 기업으로 보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재미있는 어설픔이 있다. 한번 방향을 정하고 공감을 얻으면 직원 모두가 혁신의 속도를 만들며 가속화한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가 끌고 가며 처음에는 빠르게 혁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멈춰버리고 퇴보하는 경영 방식과 다른 점이다. 전사적 공감을 얻으려면 처음엔 느리지만 이후에는 경쟁자와 급속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2016년 기준 이 회사 매출액은 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성장했다. 단순히 최근 고속 성장한 사례라며 무리하게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외부 사례가 아닌 내부의 우수 사례를 모아 그것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려 드는 것이다. 이미 기업에서 구축해 놓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획일화시키면서 이미 구축한 브랜딩을 잃게 된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걸까? 실제 테스트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후 전체로 확산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왜 그런 걸까? 확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걸까? 하지만 대부분 테스트 그 자체에 문제가 있고 확산은 그 다음 문제인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테스트에서 얻은 성과가 순수하게 모델링된 변수를 통해 얻은 성과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경영진에서 세세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얻은 성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과를 만들어 놓고 포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성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성과 확인 방법을 사전에 정의한 뒤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전상상 어떤 메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지 성과 지표를 표준적으로 정의하는 방법과 같다.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보편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출발이 가능하려면 우수 사례 적용 시 실무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안 된다고 하기 쉽다. 하지만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태에서는 이를 추진해도 중간에 동력을 잃기 쉽다. 대부분이 반대하는 일을 리더십만으로 추진하려면 관리자가 실무자의 핵심적인 역할을 직접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엔 조직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설득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이다. 테스트를 통해 얻은 모델을 확산할 때도 확산 범위와 시기에 대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 연역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얻는 기업 정서상 테스트는 경영진의 드라이브로 할 수 있겠지만 적용은 세세한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하향식으로만 추진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하나의 조직이고 단일 사업이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단일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실무진과 충분히 논의한다면 실패하더라도 실패한 지점을 나중에 찾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전략을 수정해서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연역적으로 시작한 확산은 실패한 경우에도 공론화하기 어려울 뿐더러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조직 전체가 실패를 알아차린 다음에야 전략을 수정하려 든다. 기업 내부에 자유를 주면 각 부서와 개인들은 시장 경제와 같이 움직인다. 마치 막히는 도로에서 차들이 한 차선에 모여 있다가 가는 방향에 맞춰 알아서 차선마다 분산되듯이 기업 내부에 일정한 권한과 시간의 자유를 주면 가장 효율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미 동력은 실무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확인해야 할 성과 지표를 실무자들과 논의해서 정하고 검증하는 툴은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것마저 없으면 눈속임과 관성의 찌든 문화를 없애기 어려우므로 하긴 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동력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한다.